Good news. I got another job. This guy's got at least 300K. 빈지털이범 로키, 머니, 알렉스는 밑바닥 삶을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는데요. Is he blind? That's kind of messed up to rob a blind guy, isn't it? 정말 쉽게 거저먹는 줄로만 알았던 이번 계획. Are we good? He's out. He's a sleeping beauty. Who's there?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집주인의 예상치 못한 무시무시한 반격이 시작되고 30만 달러는커녕 목숨이라도 부지해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에 전락합니다. I messed up real bad. 숨도 쉴 수 없는 공포 속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영화 맨 인 더 다크입니다. 영화의 품격 허준입니다. 언젠가부터 역주행 영화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려오곤 하죠. 역주행을 해서 좋게 된 영화들이 뭐가 있었죠? 뭐 과속 스캔들도 있었고요. 뭐 인턴, 주토피아도 있었고. 결국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떤 그림이 이렇게 역주행을 해서 1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가장 최근에 이렇게 차트 역주행을 통해서 큰 사랑과 관심을 모았던 영화가 한 편 있었죠.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맨 인 더 다크입니다. 저는 이렇게 아주 명확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끝까지 힘있게 전달하는 소규모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재밌는 통계 수치가 있네요. 맨 인 더 다크는 지금까지 관객 수 총 93만 명이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초반에 막 그렇게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던 게 그러니까 아마 이 예고편 보면 다들 좋아할 거다.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퍼뜨렸겠죠. Who's there? Stay right there. 집주인 눈먼 할아버지는 시각을 잃은 대신에 청각과 후각 등 다른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된 인물이에요. 노인이 작은 자극이라도 느끼는 순간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.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전직 군인인데 힘이 굉장히 세고 다른 감각이 아주 비정상적일 정도로 발달된 자, 우리는 이런 캐릭터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. 어떤 영화들에서? 우주 괴물 영화들에서. 빈 디젤이 주연을 맡은 리딕의 경우에도 리딕 그 전편, 그러니까 원래 모태가 되는 원래 제목이 뭐였지? 무슨 에일리언이죠? 아무튼 크리처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. 힘이 세고 감각이 발달했는데 눈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확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런 종류의 연출, 이런 종류의 관객에게 서스펜스를 주는 전략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서 활용이 됐었어요. 그런 영화들에서 주인공만 괴물에서 이 할아버지로 바뀐 거예요.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주인공들 사이에 벌어지는 액션도 그 괴물들과 주인공들이 싸우던 그 액션과 똑같아요. 할아버지 앞에서 계속 하다가 던져놓고 할아버지가 하면 확 도망가고 이런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명확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전략이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? 이 눈먼 할아버지 딱 보면 이 할아버지 어디서 봤지? 싶으실 거예요. Hey Sully, how's it feel to betray your own race? 바로 영화 아바타에서 내령 역할을 하셨던 스티브 랭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 하니까 이 역할이 뭔가 좀 뭐랄까요? 설득력이 생긴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좀 위압적이잖아요. 스티븐 씨 같은 목을 꺾어버리니까 괴물이라니까요. 만약에 뭐 이렇게 클린트 이스트우드야.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막 총을 딱 쏜다거나 이러면 좀 뭔가 좀 톤이 맞지 않죠. 하지만 스티븐 랭이라면은 어울린다 이겁니다. 역시 남자는 근육이에요.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. 분발하세요. 그 근육. 저는 근육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말라 보이는 겁니다. 살 대신 근육을 가진. This storm's a lot.
노인이 모든 출입문을 잠가버린 탓에 로키와 알렉스는 꼼짝없이 집안에 갇히고 맙니다. 자, 이 영화가 또 재밌는 설정. 두 번째 포인트는 밀실이라는 제약 조건이에요. 이런 제약들은 장르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. 치코의 영화 이창을 보시면요, 제임스 스튜어트가 다리를 다쳤죠. 그래서 밖에 나가질 못해요. 집 아래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. 맨날 남의 집을 훔쳐본단 말이야. 근데 훔쳐보다 보니까 앞집에서 사람이 죽었어. 이거 어떻게 해? 내가 해결을 하고 싶어. 그래서 자기는 밖에는 못 나가지만 이 안에서 저 살인자를 잡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. 그 재미. 이 영화 맨 인 더 다크에서는 밀실, 그리고 또 이 악당이 그 빛을 꺼버리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제약 조건이 된다. 이런 서로의 제약 조건들이 만나서 이 영화를 아주 흥미롭게 꾸며주고 있습니다.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감독입니다. 페데 알베레스.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. 하지만 장르 영화 팬들에게는 굉장히 전도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영화 이블 데드를 리메이크했던 감독이기 때문이죠. 이블 데드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신약 성서 같은 영화예요. 그러니까 구약은 분명히 있었고, 뭐 조지 로메로의 좀비 영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, 이런 종류의 공포 영화가 가능해? 라는 소위 스플래터 호러라고 부르는, 이상하게 사람이 막 죽고 되게 신체가 훼손되는데 그러면서 웃음이 나와. 그걸 스플래터 호러라고 하거든요. 그 새로운 장을 열었던 영화 이블 데드. 자, 여러분, 신약 성서가 있는데 신약 성서를 리메이크해보라고 해보세요.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? 페데 알베레스는 그걸 해냈습니다. 원작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작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 추가해낸,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잘 만든 팬 무비 같기도 하고,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훌륭한 독립된 영화이기도 하고요. 영화 이블 데드 리메이크는요,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. J.J. 에이브람스의 스타트랙 리메이크와 더불어서 잘 만든 리메이크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. 이런 소규모의 아이디어가 뚜렷한 영화일수록 악당은 사연이 없이 무지묵지한 악당이어야 돼요. 그래 재밌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당에게 사연을 부각시키고 주인공은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할 만한 어떤 뭔가를 자초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든지, 캐릭터에 약간 좀, 특히 여자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약간 80년대 스타일 있죠. 근데 이게 영화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출력은 조율이 잘 되어 있다는 것, 그것만큼은 인정할 만하죠. 이 영화 맨 인 더 다크의 후반 시퀀스는요, 거의 대부분 개가주인공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별개의 영화로 따로 떨어뜨려서 찍어도 되게 그럴싸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후반부에서 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. 무슨 개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? 이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 옛날 영화 팬들이라면 기억나시겠지만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한때 개와 인간의 사투를 그린 영화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.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쿠조가 있었고요. 막연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. 흰개인데 흑인만 죽여. 인종차별을 하는 개야. 어마어마하죠? 그러니까 진짜 그 개 호러 영화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설정은 다 나왔어요. 지금 이 영화에서 후반부에 이 주인공과 개가 싸우는 이 시퀀스를 보니까 과거의 유행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개와 싸우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다. 아무튼 많은 감독분들이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개 나오는 호러 영화 꼭 한번 어떨까 한번 숙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화 맨 인 더 다크는 명확한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아주 그냥 뚜렷한 아이디어 한 문장만 있으면은,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낼 좋은 배우만 있으면은 아무리 적은 예산과 뭐 말도 안 되는 제작 환경이라도 그냥 그 자체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,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곱씹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, 이 맨 인 더 다크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영화의 본격 허중이었습니다.